디젤 타시다가 네. 이 차 딱 타니까 이런 쾌적함이 되게 처음에 와닿았을 것 같으세요? 디젤은 아무래도 네. 진동이 그 다음에 좋은 차량이라도 연식이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차량 내에 진동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마모되면서 도로에 울퉁불퉁한 느낌이 이제 운전석까지 전달이 되죠. 신차량, 새 차량이기도 하지만, 네. 이 전기차라는 거는 외부에서는 운전할 때는 외부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그 우주선 지나가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네. 지잉 소리를 일부러 내주는 거죠. 네. 아마 그 소리까지도 없었으면 너무 조용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 소음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면 차량이 발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어떤 진동이 없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소음이 뭐 잘 들리지는 않지만 내부에 있는 어떤 잔잔한 움직임, 이런 이제 소리들이 많이 들리긴 하죠. 기존 차량에서는 뭐 가솔린 차량이나 디젤 차량에서는 사실은 안에서 이런 껌뻑이 소리, 네. 이런 소리가 뭐 크게 들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차량을 보면은 이 깜빡이 소리가 제일 큰 거예요. 예,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그러면 가볍게 주행하면서 이제 네네. 뭐 전체 가속 그리고 주행 중 옵션 좀 소개 좀 들어볼게요. 네네. 옆에 타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거 시동 걸린 거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도로를, 이건 이제 이면 도로나 이제 주차장 도로지만 네. 이런 도로를 운전할 때도 외부 사람들한테는 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요즘에 다들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 듣고도 사람들이 다 네. 차량이 온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 특히 이제 시장통이라든지 인도 주변은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게 좋고, 네. 가급적이면은 좀 노약자들이 보인다.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클릭 소리를 조금 이렇게 내주면서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가속적인 부분은 좀 만족하세요? 가속은 솔직히 이거 깜짝 놀래죠. 어? 왜냐면은 네. 저는 지금 일부러 회생제동을 많이 걸어 놓은 상태인데, 네. 회생제동을 거의 걸어 놓지 않고 네. 엑셀을 누르면은 제로백이라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4초에서 5초가 GT 라인으로 알고 있고, 요게 5초에서 6초 6초 전후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르면은 굉장히 급가속으로 하죠. 급가속으로 하기 때문에 네. 우리 놀러 가면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카트라이더 누르면 팍 나가는, 뒤로 고개가 제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래요? 내연기관 차 타시는 분들은 네. 그런 엔진 음과 운전의 재미를 전기차에서 못 느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도 이제 간혹 이제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으세요? 그런 게 있죠. 저도 젊을 때 520D를 네. 이제 거의 한 6, 7년 신종 두 가지 차량을 다 운행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엔진의 소리, 시동을 걸었을 때 그 소리, 그 다음에 급가속을 했을 때 그 소리, 그 다음에 그 엔진의 느낌, 이런 것들 이제 잔잔한 재미였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재미는 없죠. 그런 재미는 없지만 조용하고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기차의 어떤 잔잔함이 좀 더 마음이 편한 운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졸릴 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졸리니까, 네. 졸릴 때는 네. 이게 뭐 엔진 소리라도 들리면은, 내가 운전하고 있지, 이런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고속도로에서 이 차를 몰고 가거나 내가 이제 운전한다라는 인지를 다른 디젤 차량이라든지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는 네. 많이 들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잔잔한 재미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다만 잔잔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노래를 듣기도 좋고, 네. 뭔가 혼자 어떤 소리 없이 진동 없이 뭔가를 생각을 하기는 또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속주행 얘기 나오니까 네네.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죠. 고속도로에서 양차선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기능. 두 번째는 앞 차량과 내 차량과 그 사이에서 그 거리를 조절해주는 기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물론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의 옵션을 내고, 옵션으로 FSD인가요? 네. 추가로 구입을 해서 또 차량을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기능이 들어져 있지는 않죠. 근데 차선 이탈 방지와 그다음에 전후방 이제 그 차량 거리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테슬라 차량과 우리 국내 차량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예, 근데 너무 편하시죠? 장거리 주행하셨을 때. 그렇죠. 네. 장거리 주행할 때 사실 뭐 BMW도 네. 그 기능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자주 이용을 했지만 네. 지금도 역시도 그 기능이 없으면은 이 아쉬울 뻔했죠. 근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신경 안 쓰고 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멀리 가셨던 게 어디세요, 여기서? 여기서 화성까지 갔었죠. 한 200km 네. 예 가까이 이제 주행을 해봤어요. 고속에서 어떤 정숙성과 네. 노면 소음 이런 부분은 네, 이 이면도로하고 고속도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고속으로 났을 때 그 바람 소리 네.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조금은 들어오죠. 음. 근데 내연기관 차처럼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다만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한 30%? 35%? 네.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리뷰 거의 마무리하면서요. 네. 이거 좀 아쉬웠던 점 이제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쉬웠던 점은 그 HDA라고 그러죠. 네. 아니 HUD, 네. 예, 허드라고 하고 안에 이제 그 관이 들어 있어서 불안관이 들어 있어서 유리창에 운행 정보라든지 네. 키로수,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로 방향 지시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BMW 차량은 그 유리 화면에 그 농도, 사람이 인식하는 그 농도, 그 그림이 한 초점에 딱 잡혀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두 개로 보인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흐리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각도 조절을 기아자동차에서 다시 한번 네. 요걸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HUD 그 운전자에 맞게 운전자마다 사실 요 각도가 좀 다 다르거든요. 네. 눈높이도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탑재는 되어 있는데 네. 그래도 뭔가 그 기능상으로 그 벤츠라든지 BMW를 그런 어떤 선명도 이런 거로는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아시겠지만 차량 출고하는데 너무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가. 뭐 신청하고 3, 4개월을 빠르면은 4, 5개월이고 네. 3, 4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네. 지금 뭐 사륜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10시에 오픈을 했는데 예약 그 홈페이지에 네. 10시 15분 18 그 등록한 사람도 올해 차량을 못 받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이제 장거리 이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의 시스템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마지막 가격은 좀 만족하세요? 가격은 솔직히 네. 5,990인데요, 이게. 네. 물론 이제 95만원짜리 하이테크 옵션을 달았지만, 네. 이제 6천만원이라고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기차라는 부분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사는 거지, 네. 이게 만약 6천만원 차다.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다. 그러면 이 차를 살 이유는 사실은 많지 않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다양성 있게 전기차가 아니라면은, 네. 예, 다른 차종을 조금 더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보조금이란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행하시면서 느낀 점 이렇게 자세하게 또 네. 많은 분들은 이제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또 설명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지금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을 하시고 또 이제 네네. 개인 사업도 하고 계신데 이제 네네.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야 뭐 제가 네. 업무용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네.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까 중개업을 네. 예, 광명 집사랑이라는 네. 광명 집사랑이라는 컨텐츠로 부동산 관련 네.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 기회가 되시면은 네. 광명 지역에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들어와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